중국 기업 테무 알리 시인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특히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용인대학교 박승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CNBC가 이런 이슈를 던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드라이브를 이제 어떻게 걸 것이냐인데 지금 미국은 일단은 먼저 이 틱톡을 일단 잡고 그다음에 지금 산업계를 지금 생태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한 그래서 산업계 예를 들면 미국 뭐 패션 의류업체 공산품업체 전부 다 지금 잡아야 된다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데이터 한번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선거에 이제 있다 보니까 약간 지금 밀려 있는 부분은 한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결국 시간 문제다 보는 거고요. 그 데이터 안보를 이야기할 것이고 만약에 이게 이제 트럼프가 돌아오면 트럼프는 이럴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분위기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일단은 미국의 이제 그러니까 비상국제경제권한법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이런 중국의 이런 플랫폼들이 미국의 그러니까 뭐 경제뿐만 아니라 뭐 안보 그다음에 외교에 영향을 미칠 때는 경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들고 트럼프가 돌아올 경우는 그걸 제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슈가 매우 높거든요. 비상국제경제권한법이라는 걸 들고 오니까 아마 제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만약에 바이든이 되더라도 이 범위 안에서 분명히 더 커질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불씨가 되면 또 이게 이제 중국 내에 또 하나의 보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관세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데이터 안 보다 하면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제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덤핑 이슈입니다. 이게 워낙 싸기 때문에 덤핑 부분들 그러면 이제 이게 직구란 말이죠. 이게 이제 물론 수출이고 수입을 잡히는 건데 이거는 일반 매장에서 유통이 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 개개인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한국 내 이야기를 할 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미국이 지금 한 2016년도에 이제 좀 이게 전자상거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 200불 최소 기준 면세 한도인데 이게 800불 늘었다니까 지금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USTR 대표였던 로버트 라이저 기억나시죠? 이 사람이 계속 이야기했던 게 이제 내가 이건 인수하겠다는 둥 뭐 틱톡 샵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지금 틱톡에 대한 인수에 대한 여러 가지가 지금 미국 내에서 또 지금 여론이 엄청 많습니다. 누가 인수할 건데?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 지금 시중에 이야기한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나올 건데. 왜냐하면 1억 7천만이 보고 거기다 커머스 기능까지 붙어버리면 그냥 돈 버는 거거든요.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일단은 지금 그렇게 방향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람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의 최소 면세 기준 한도를 800불짜리를 아예 폐지시키든가. 근데 50불로 열을 맞춰야 된다. 그러지만 막아야 된다. 지금 그 안에 지금 어떤 제품이 들어오고 미국의 정부가 세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서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 지금 패션 의류업계도 이 미국 정부가 이 최소 면적의 한도 기준을 이 800불 내린 것은 미국의 경제를 망가뜨리는 암으로 만들었던 최악의 실수였다. 뭐 이런 말도 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제재가 들어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또 플랫폼마다 제작이 또 다릅니다. 쉬인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제가 쉬인을 제일 먼저 때릴 것 같다. 틱톡 다음에 쉬인이 이제 걸려 있는 게 많거든. 그러니까 쉬인은 제조를 직접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착취, 그다음에 신강 위구르 문제, 인권 문제, 환경 문제. 이런 모든 게 걸리기 때문에 이 이슈를 계속 부각시키면서 쉬인을 몰아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쉬인은 지금 마음이 급해요. 지금 IPO를 해야 돼요. 미국에서. 지금 IPO로 금액을 꽤 높게 잡았는데 지금 해야 되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쉬인이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로비 자금을 좀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그 정치 자금 추적하는 그러니까 오픈 스크립 그러니까 데이터를 좀 보면 작년에 지금 시인이 미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원래 한 8명 정도 되는 이 로비스트를 14명으로 늘렸고 로비스트 비용도 전년 대비 657%를 지금 증가시켰죠. 그래서 지금 뭐 등등의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중국 플랫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중국 냄새 빼기에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제재에 나서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두 나라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고리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대선 전이든 미국 대선 이후든 그렇게 번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요. 그 제가 볼 땐 지금 좀 주춤하다고 했지만 이 지지율 측면에서 일단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 이슈를 더 틔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미중 관계 불씨가 충분히 된다. 이건 왜냐하면 자꾸 미국은 이걸 안보로 보기 때문에 그 안보로 이슈를 던지면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이것을 또 이제 반격할 수 있는 카드를 또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미국 내부적으로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미국에 있는 이 틱톡을 혹은 제품을 원화하는 이 사람들이 이게 또 양극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대, 20대 입한테 MZ세대 질문을 하면요. 틱톡 샵이든 이런 중국의 플랫폼들이 국가안보 위협이 됩니까? 물어보면 10대, 20대들. 그러니까 이거 조사를 했던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한 50% 이상 아니다라는 거고 거의 뭐 50대, 60대 이상은 거의 80% 이상이 위협이 된다. 그러니까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있는 부분들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특수사상 그러니까 특정적인 뭐 특징상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2020년도죠 8월달에 이 틱톡 잡으려고 이 행정명을 설명을 했지만 결국 이게 연방법원에 그러니까 법원에서 안 됐거든요. 틱톡이 이겼거든요. 소송해서 그 이유가 이제 그 언론의 그러니까 이게 말의 자유를 이런 언론의 자유도 이 말의 자유를 위배하는 그 어떤 법률도 할 수 없다, 만들 수 없다라는 이 수정헌법 1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되더라도 틱톡이나 지금 여러 지금 플랫폼들 아까 말한 플랫폼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일단 소송을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플랫폼 일단 이런 상황을 중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순이 그래요. 일단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나오면 일단 그 해당 플랫폼들이 일단 소송을 걸 겁니다. 그다음에 여론을 형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수정헌법으로 이런 여러 가지 그 결과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이제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만약에 데이터 이슈를 미국이 계속되면서 확실한 증거를 찾지를 못하면, 근데 그걸 가지고 하면 중국은 엄청 강하게 반발이 일어날 것이고요. 이게 또 하나의 미중 간의 데이터 안보에 또 이제 충돌하는 하나의 불씨가 있어 보인다. 틱톡 할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이야기 하잖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이야기를 하고 뭐 자기 속내도 있겠지만 들어오면 분명히 그 작업 들어갑니다. 네,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누가 제가 볼 때는 그 미국의 그런 시인한 테마에서 로비를 하고 있는 미국의 정가들이 이미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테마나 시인이 자꾸 이제 우리의 이 데이터는 중국으로 안 넘어갑니다.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습니다. 네네. 우리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들어오는 제품들은 저희가 중국에서 안 가지고 올게요. 그 지금 예를 들면 시인이 뭘 하고 있냐면 브라질에다가 광조 아까 생태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시인 왕국, 패션 왕국을 그대로 지금 브라질에다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2,000개 기업들 다 지금 다 만남 끝났어. 다 지금 깔고 있고. 그러니까 했던 방식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들어온 것 제품은 우리 여기서 중국에서 안 만들어요. 뭐 브라질에서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작업들을 지금 만약에 트럼프 들어오면 거기에 대응하는 논리와 그다음에 또 정부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스토리를 만들고 있고 그 중간에 지금 미국 정계 로비스트들이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뜩이나 경제 어려운데 이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속으로는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이번에 양회에서요. 네. 지금 이게 또 지금 이 직구 플랫폼 중국에서는跨境이라고 하는데 국경 간 크로스보더 뭐 전자상거라고 하는데 이번 양회에서도 총리도 이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전에 우리 양회 방송할 때 제가 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중국이 수출이 작년에 꾸역꾸역 0.6% 했다고 했죠. 제가 우리 보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안 보신 분 꼭 돌려서 보세요. 딱 두 가지 딱 버텼다고 그랬죠. 그거 안 버텼으면 중국 수출 마이너스예요. 그게 뭐라고요? 첫 번째가 전기차. 그다음에 리튬 배터리, 그다음 태양광. 여기에 전년 대비 수출 30% 늘어났어. 끌고 왔고요. 그다음에 다행히도 요 놈들이 어마어마하게 팔아 제끼는 바람에 자기들 직구로 수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갔기 때문에 단순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출에 0.6%를 만들었다. 또 하나는 수출을 만들었지만 여기에 대한 또 뭐가 있겠습니까? 고용률 높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광저우 시정부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광주에 또 다른 부지에다가 야 이걸 또 하나 만들어. 정부에 땅 줄게. 보조해 줄게. 그러니까 뭐 일자리 만들어지죠. 수출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나섰으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 입장에서는 워낙 중요한 부분들이죠. 태모하고 쉬인, 그다음에 하반기에 들어간
작년 하반기에 들어간 틱톡 샵이죠. 특히 쉬인하고 테무 같은 걸 안 깔고 있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10명 중에 8, 9은 다 알고요. 거의 다 제가 물어봐도 제가 이 이슈를 제가 그때부터 제가 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도 미중 간의 충돌, 불씨가 되기 때문에 체크를 했었고 조사를 했었는데 진짜 정말 보여줍니다. 앱을. 다 있다고. 정말 뭐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다 지금 쉬인에서 산 거고 테무에서 산 거라고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은 뭐 정계에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잡을까. 그래서 첫 번째 대상을 누구로 잡을까. 일단은 이제 틱톡을 지금 잡는 모습이 보이고 있잖아요. 틱톡 지금 하원에서 통과이 됐는데 이게 뭐 상원에 통과될 것이냐. 뭐 잠시 후에 또 그런 이야기 좀 더 하자고요. 그래서 상원에서 할 수 있느냐. 이것도 결국 제가 볼 땐 그렇게 쉽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 뭐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아시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에 또 나와가지고 다 워낙 지금 또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한 1억 7천만 명이 틱톡 지금 보니까. 네.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도 하원 통과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의회에 가서 지금 시위하고 하는 것도 지금 뭐 계속 좀 보도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이제 틱톡을 시작했고 제가 볼 때 이제 틱톡 다음 버전으로 시작될 게 바로 쉬인 같은 게 아마 또 이제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쉬인, 테무 같은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이 뭔지 일단 경제적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테무나 쉬인 부분만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지금 거의 뭐 앱 다운로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아마존의 거의 90%까지 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미국 그 물류 정보 업체죠. 이 십 매트릭스 자료를 좀 보면 거의 테무를 통해서 지금 매일 가는 게 한 160만 개 정도인데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어요. 테무나 쉬인이 이제 이 마케팅을 워낙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돈을 쏟아붓고 하기 때문에 지금 테무 플랫폼에서 체류하고 있는 미국인들이 한 23분 정도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대신 이 아마존 같은 게 18분 그리고 월마트 14분 정도. 그러니까 월등히 지금 앞서가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 아마존이 올해 창립 30주년이잖아요. 지금 의미가 있는 해인데 지금 지금 테무와 쉬인 뭐 그다음에 알리 그다음에 틱톡 샵 이걸 이제 저희가 네 마리 용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아마존을 지금 위협하고 있죠. 작년 불프 때 지금 아마존 주문량이 전년 대비 30%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테무 쉬인 플랫폼 판매량 반대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지금 아마존 입점한 셀러들이 80% 이상이 지금 중국 플랫폼도 옮기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테무가 작년에 한 지금 160억 불 정도 했거든요. 160억 불 정도인데 거기 50% 이상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나왔겠습니까? 테무에. 작년에 지금 테무가 한 160억 불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그 50% 이상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 이게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테무나 쉬인이 지금 우선 이야기는 테무나 쉬인이 좀 막 올라가니까 지금 메타의 주가도 올라가고 워낙 광고비를 많이 내니까 아마존도 이제 그 테무나 쉬인이 지지 않기 위해서 광고비를 또 페북이나 인스타에 또 더니까 중간에 끼어 있는 메타만 수익이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메타 주가도 좀 올라간다 이런 말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쉬인이 사실 테무보다 더 무서운 애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테무보다 쉬인을 먼저 때릴 거예요. 먼저 조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이제 시장조사기관 데이터 AI가 지금 올해 2024년 모바일 시장 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이제 작년 글로벌 쇼핑 앱 다운로드 1위가 테무가 아니고 쉬인입니다. 쉬인 1위, 2위가 테무, 3위가 어디? 아마존. 그러니까 이제 2년 연속 지금 쉬인이 1등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다운로드한 횟수가 지금 8억 5천만 건. 엄청 어마어마하죠. 이 쉬인이요 2022년도엔 타임즈 글로벌 100대 영향력 있는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뭐 지금 미국 그러니까 패스트 패션 시장 이 점유율이 4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계 2위의 패스트 패션인 H&M을 추월했고 세계 1위가 자라잖아요. 자라도 거의 추월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데이터를 이야기하자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일단 이 정도만 이야기하시면 어느 정도는 대충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 경쟁력이 뭐냐? 알리와 테무와 쉬인이나 그다음에 틱톡샵의 경쟁력이 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의 플랫폼 사이끼리도 서로가 경쟁을 하고 서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매우 재밌는 구도죠. 그러니까 다 다른데 테무를 아까 물어보셨기 때문에 테무는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무가 왜 이렇게 난리냐. 그러니까 테무의 경쟁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알리보다 훨씬 싼 저가 경쟁력. 그러니까 이제 미국 친구들이 테무를 통해서 거의 50분만 가져도 거의 옷 심한 경우는 한 10벌 이상을 사고 신발도 사고 다 산다고 하니까. 첫 번째 가격 경쟁력이죠. 그 가격 경쟁력 어떻게 하느냐? 그 가격이 나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조금 줍니다. 예. 그 보조금 어디서 나오냐? 그 테무의 모회사인,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핀도도 홀딩스라는 핀도도가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한 2천억 달러 이상 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조를 하죠. 첫 번째가 이제 보조를 합니다. 보조도 상품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류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25% 보조를 줍니다. 두 번째가 비슷한 제품이 있으면 셀러들한테 입찰을 시켜버립니다. 싼 놈 들어와. 근데 그 가격을 그렇게 낮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초저가를 하는데 그래도 안 남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적자를 보면서 지금은 테무는 계속 뿌리됩니다. 그러니까 팔아도 손실을 보는 구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테무는 전형적인 어떤 스타일이냐면 중국 비즈니스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샤오치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어에. 그러니까 돈을 태운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돈을 질러서 경쟁자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내가 데이터를 가지면 내가 갖고 있는 AI 빅데이터를 통해서 락인을 딱 걸어 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근데 그런 전략입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미국 내 지금 한국도 지금 광고를 엄청나는데 미국은 이미 작년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JP 모건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테무 마케팅 비용이 지금 작년에 한 15억, 한 17억 달러 정도 됐는데 올해 한 30억 달러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지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지금 슈퍼볼 할 때 뭐 30초 광고에 700만 불을 뭐 했고 뭐 1000만 불에 해당되는 경품 뭐 놓고 그러니까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 그래서 미국인들이 특히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안 좋고 미국인들 이 중산층 이하에 있는 부분,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10대 청소년들, 20대 그다음에 과거에 이미 메이드 인 차이나를 썼던 미국의 이제 서민층들, 그러니까 월마트보다 더 싼 제품들이 오니까 거기에 이제 환장을 하는 거고 키우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마케팅으로 인해서 뭐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뭐 시장을 테무는 장악을 했다. 시인은 이 테무하고는 전혀 다른 돈을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시인은. 그러니까 시인은 크게 경쟁력이 뭐냐면 크게 이것도 두 가지로 제가 짧게 하니까 한 5가지 되는데 두 가지만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 AI와 빅데이터에 기반을 한 그러니까 최신의 트렌디한 패션 트렌드를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잡아내고 지금 시내 한 전체 북미를 포함한 글로벌하게 한 20개 국가에 있는 디자이너 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디자이너 팀들은 전부 다 상근직이 아니라 계약직입니다. 한국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다 뿌립니다. 다. 그럼 그 친구들이 빠른 시간 내에 그 트렌드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면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말한 뭐 드로잉도 하고요, 작품 표시서 같은 거는 뭐 또 만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 피드백을 다시 이제 넘기죠 본사로. 그 이제 중국에 있는 광저우인데 넘기면 그거를 가지고 아까 다 우리가 말한 시인이 하고 있는 다 폼정 소량 생산인데 SK를 생산한 한 디자인당 한 많아야 200개, 적으면 100개. 여기서 시장을 딱 풀고 반응이 딱 나오잖아요. 풀 것 같다. 이러면 대량 생산으로 막 들어갑니다. 엄청 빠른 속도로. 근데 만약에 아니면 바로 죽이든가. 근데 또 하면 남으면 시인은 재고를 뜨는 플랫폼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시인 익스체인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시인에 들어오는 목적도 안 풀리도 뭐 시인 자체가 있기 때문에 재고를 다 해결해 준다고. 이 패스트 패션의 단점, 의류업체가 가장 단점이 뭐냐면 재고율입니다. 100개 찍어서는 안 남습니다. 근데 그건 남는 걸 다 떨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패션계로 힘든 거거든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가 말씀드린 AI와 빅데이터 기반한 이런 트렌디한 디자인. 두 번째가 시인만이 갖고 있는 광조를 가시면 시인만의 패션 제조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시간 범위 안에 2,000개가 넘는 시인의 패션 생태계입니다. 자회사가 아니라 다 들어와 있는 회사입니다. 어떤 회사는 지퍼만 만들고요. 어떤 회사는 단추만 만들고요. 근데 그
그 공장에 전부 다 시인이 만들어 놓은 이 소프트웨어가 다 깔려 있습니다. 이 시인의 CEO가요, 쉬양티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의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IT 전문가입니다. 검색 최적화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젊은 친구, 84년생. 지금 몸값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 특유한 그 생태계를 가지고 빠른 시간을 만들어내고 빨리 피드백을 하고 광주에서 비행기를 실어가지고 미국에 쏘아버리는 거죠. 시인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그냥 시인 밑에 들어오는 게 돈 버는 길이다. 이런 말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인이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영향력을 하면서 이게 가장 큰 경쟁력이다 할 수 있다.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틱톡 샵 같은 경우는 간단히 말씀하면 말 그대로 흥미 커머스입니다. 지금 말하는 건 또 이렇게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 클릭을 하면 결제를 여기서 단계별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틱톡 샵은 그냥 누르면 바로 결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틱톡 샵이 이제 만약에 한국에 들어오면 지금 알리 테무도 지금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알리 테무 아마 틱톡 샵이 알리 테무한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속으로 너 지금 떨고 있니? 내가 들어간다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쁩니다. 저도 정신이 없어요. 네,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좀 단기적으로 접근한다. 지금은 이제 주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가는데 소비자 보호는 여러분들 우리 냉정하게 이렇게 보자고요. 지금 이 알리 템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지금 전년 대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고요. 그럼 불만 건수가 적을 때는 한 100개 정도 되는데 많을 때는 1000개, 10,000개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보호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국가기술표준원이든 소비자 보호에 나서서 그다음에 관세청 뭐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통관할 때 좀 거르고 짝퉁 만들고 위에 되는 것들을 하는 작업들을 한라인을 통해서 하겠다. 지금 이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건 다 좋다는 거죠. 좋은데 그거는 이제 단기적인 거고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조금 준비하고 있는 거 있느냐. 예를 들면 그 조금 비껴 있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아까 우리의 데이터 문제도 또 있는 거고요. 우리의 데이터가 또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이걸 가지고 또 다른 비즈니스로 엮어낸단 말이에요. 결국 이 앞으로의 플랫폼은 데이터의 싸움입니다. 많이 데이터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 좀 냉정히 좀 쳐다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우리 소상공인들 제조 이게 이제 우당창 무너지고 이것들을 이제 정부가 어떻게 이제 살릴 것이냐라는 부분들. 자, 그럼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짜볼게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일단은 우리 지금 우리 쿠팡이나 네이버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 우리 소비 플랫폼들은 거의 무너지면 거기에 중국 자본들이 하나씩 들어갈 겁니다. 내 밑으로 도로화가 될 겁니다. 안 되기를 바랄 뿐인데 이 비즈니스의 논리와 경쟁의 논리, 그 데이터의 논리로 해가지고 이제 막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작업은 중국인이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존을 해야 되고 만약에 쿠팡이나 네이버가 지금 작년까지 잘 버텼는데 올해 나중에 실적이 안 좋아지면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밑에 거를 케어할 여력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또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쿠팡이나 예를 들면 네이버나 들어가 있는 우리 셀러들이 그러면 이제 이 셀러들이 이제 구매 대행하는 사람은 일단 바로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쿠팡이나 11동가에서 물건 했을 때 남는 게 없다고 했을 때 그러면 쿠팡이나 네이버들이 나도 지금 좀 저가로 해야 될 것 같아. 너무나 저가에서 밀리니까. 그러면 쿠팡이나 네이버가 직접 중국에서 셀러들을 모집을 해서 제품 홍보를 또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서 만들었던 구매 대행하는 기업 말고 우리 소상공인들요. 제품 같은 경우는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기다렸다는 듯이 알리나 테무가 이런 데서 내 밑으로 와. 그럼 그 중국 플랫폼 입장에서는 결코 나쁘지 않거든요. 그럼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이 오면 지금 알리가 한국 거를 만들잖아요. 시인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한국 거는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만드는데 고기를 싹쏙 집어 넣을 겁니다. 근데 마진은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렇게 지금 합종 연행이 되면서 벌어지는 판에서 많은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고 우리 산업계 생태계가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럼 정부가 이런 그림을 알고 어떠한 이런 소상공인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B2C 측면, 소비자 측면과 동시에 B2B하고 하는 이런 제조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 대책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중기부라든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정밀하게 좀 접근 좀 필요하다. 그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뭐 공정위, 관세청, 뭐 기술표준원 이런 소비자 보호 이런 쪽으로만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스크포스가 조금 더 다양하게 펼쳐질 필요가 있다. 그 틱톡 샵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예, 알테시 틱 이렇게 해도 되는데 틱톡 샵이 지금 한국에 안 들어왔는데 들어오면 여기다 또 하나의 판이 또 더 얹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 역량을 했는데 제가 아까 두 가지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업계에서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알리 버전의 로켓 배송이 되면 어떻게 하지? 틱톡 샵이 들어왔을 때 이 판은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무너질 거야. 이 두 개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알리가 지금 1조 5천억을 해서 우리 축구장 한 26개 되는 대형 물류창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의 속내는 명확합니다. 지금 CJ 대한통운하고 지금 이제 하고 있지만 이제 좀 있으면 끝나잖아요. 재연장해야 되는데 알리도 3자 물류, third party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물류가 되지 않으면 절대 쿠팡을 못 이깁니다. 소비자들이 안 옮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 물류 쿠팡 알리 버전의 로켓 배송을 한 작업을 서서히 지금은 워낙 지금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속내는 분명해 보인다 하고 그다음에 틱톡 샵이 지금 한국에 지금 들어오는 작업들 지금 풀필먼트나 결제나 이런 것들이 거의 작업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리가요? 붙죠. 예, 당연히 붙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알리가 조금은 이제 숨고르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쿠팡은 알고 있을 겁니다. 알리의 속내를. 그래서 근데 알리가 이렇게 한다 해도 지금 로켓 배송을 따라가기는 힘들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알리의 장점도 AI하고 빅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제품을 가지고 그에 해당되는 제품을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은 이런 판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알리가 배송을 한다. 여기 물류센터를 만들더라도 결국 저기서 중국에서 넘어와서 지금 옌타이나 웨이하야에서 한 3만 평이 돼 있는 한국항 제품 물류 창고가 있거든요. 지금 넘어오는데 그게 한 5일 정도 됐는데 이걸 땡겨서 가지고 갖다 놓으면 한 1, 2일 정도 온다는 거냐. 그죠? 근데 AI와 빅데이터 붙으면 바로 주문하면 바로 다음 날 가는 것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물류의 이제 쿠팡과의 이제 경쟁이 일어날 것이고요. 지금 이 쿠팡의 지금 락인 효과 딱 지금 있는 사람들이 안 움직인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착각을 했던 게 뭐냐면 알리가 식품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알리가 어디서 신선식품을 해. 공산품만 알리가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알리가 가공식품을 넣어서 신선식품을 하고 계란 한 판을 1,000원을 지금 지금 창립 14주년에 계란 한 판에 한국 계란이요 1,000원 딸기 지방에 있는 농가들과 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가볼까? 싸니까 똑같은 계란을. 지금 CJ 제일제당도 쿠팡은 없지만 알리는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CJ 햇반, CJ 비비고 만두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로 와서 사야 더 싼데? 그럼 일단 들어오면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 제품이 더 싸고 그런 데다가 이제 다음 날 배송까지 가능하면 이 사람들이 또 안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소비자를 잃어버리게 된 쿠팡의 입장은 더 이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매출에 영향을 일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하반기 내년 점점점 더해질 겁니다. 그럼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이런 판을 잘 읽으셔야 되겠죠. 지금까지 중국 기업과 이커머스 전쟁이 세계 경제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또 세계 정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